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뭐라고 했어요? 판매용 자산, 상품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사면은, 즉 매입하면 차변, 팔면은 우리가 매출하면 대변에 적었다는 거. 이때 상품의 외상거래에서는 매출채권과 뭐에 대해서만 쓴다? 매입 채무에 대해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때 상품을 팔 때는 무슨 가로 항상 적어라? 원가로 적는다는 거. 그 다음에 영업용 자산, 우리가 자산을 구입하면 차변, 팔면은 우리가 무슨 변? 대변. 팔 때 우리가 처분할 때는 무슨 가로 적어요? 원가로 기장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 출자하면 자본금이라고 했다는 거와 뭐뭐과 무엇을 함께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위주로 이제 보통이 나오느냐면요. 물론 거래가 생겨서 붕괴하는 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과거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그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거래가 생기면요. 우리가 방금 붕괴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때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거래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첫 번째 결합관계를 갖다가 알아보게 됩니다. 이 결합관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시험에서도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초 부분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속해요. 자, 그럼 먼저 결합관계가 무엇인지서부터 잠깐만 설명 들어갈까요? 결합관계는 거래의 판료소가 어떻게 만났느냐, 둘이 어떻게 거래의 판료소를 가지고서 만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의 거래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결합관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자, 거래는 어떤 거래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거래의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교환 거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는요. 손익 거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혼합 거래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로 이루어졌느냐 이런데 이 거래들은 전부 다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의 친구들끼리만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재무상태표상에서 있는 친구들만 이루어진 거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손익거래는 우리가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친구들, 즉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서 이루어진 거래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 차변이면 차변에 이렇게 대변이면 대변에 즉 한 변에서 한 변이란 얘기는 차변이면 차변 대변이면 대변이란 뜻입니다. 한 변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거래를 얘기하는데 뭐하고 뭐가 재무상태표의 식구 즉 자산부채 자본과 그 다음에 비용하고 수익의 식구가 한 변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식구를 우리가 거래의 종류라고 보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는 무슨 거래라 한다? 혼합거래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자,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뭐라고 하고요? 교환거래. 그 다음 비용하고 수익만 있는 거래를 우리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 그 다음에 요거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예제 사례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차변의 상품 1,000원이라는 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1,000원 이런 거래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면요. 자, 차변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현금 자, 2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차변의 이자 비용 4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400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집세를 받으면 우리는 임대료라고 하죠. 임대료 500원. 그 다음에 현금 자 500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보니까 어떤 거래가 있냐면요. 자, 차변에 차입금 2,000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자, 200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얼마 2,2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에는 어떤 거래가 있냐면 대변에 상품 자 1,000원. 근데 이것을 1,200원에 우리가 현금 받고 팔고 그 다음에 200원만큼의 뭐가 생겼냐? 상품을 매출했을 때 이익이 생긴 상품 매출 이익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6가지의 거래를 한번 해봤어요. 자, 먼저 다음 거래를 생략하고 제가 분개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분개 가지고서 거래를 거꾸로 추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상품은 뭐예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뭐예요? 증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란 말이죠. 자산의 뭐예요? 대변에 있으니까 감소 이렇게 자산의 증가되는 친구와 자산의 감소되는 친구가 만났지요. 이렇게 요런 관계, 즉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끼리 만났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결합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현금은 자산인데 감소가 됐어요. 그럼 현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상품이 늘었잖아요. 상품은 뭐 했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상품을 사고 현금으로 나갔다. 이런 거래를 분개 가지고서도 추정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만났다. 무슨 관계? 결합관계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때 거래의 종류는 어떤 종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산 이것은 무슨 거래라는 걸 알 수 있죠? 전부 다 자산부채 자본에 관련된 거니까 교환거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볼까요? 자, 어떤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요번에도 봐요. 자, 현금은 뭐다? 자산. 자,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가. 그 다음에 요놈은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뭐가 될까요?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난 것을 우리가 무슨 관계라 하죠? 결합관계라 하죠. 다시 한번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무슨 관계? 결합관계. 그럼 이게 뭐예요? 현금이 늘어났다. 왜 늘어났어요 지금? 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좌예금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은행에서 돈 찾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은 늘어나고 당좌예금은 줄었다는 얘기.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무슨 거래한다?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자, 우리 이자 비용은 무슨 계정이에요? 비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뭐라고 한다?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이 뭐가 된다? 감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니까 자, 요것을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결합관계라고 그랬죠. 결합관계. 어떻게 만났어요?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만났어요. 결합관계.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래의 종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수험생분들이 틀리는 게 바로 이 비용하고 자산이니까 이거 혼합거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차변이나 대변 중에서 하나라도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무슨 거래라는 거? 손익거래라는 거예요. 손익거래.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변에서 이런 얘기, 한 변에서 자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됐잖아요. 따로따로 생기는 것은 손익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봐요. 자, 결합관계 볼까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수익의 발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 결합관계라 하고요. 거래의 종류 봐요. 하나라도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면 무슨 거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손익거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손익거래인데요. 그러면 과연 혼합거래는 어떤 것인지 잠깐 볼까요? 혼합거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결합관계에서부터 보자고요. 차입금은 뭐죠? 부채. 그래서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의 감소. 이자 비용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뭐가 되는 거죠? 발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과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감소. 무슨 관계예요? 이거 결합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자, 보세요. 자, 차입금은 부채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한 변에서 부채와 비용이라는 친구가 동시에 발생이 이렇게 되었을 때를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하느냐면요.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용과 수익이 따로따로 있고 이런 것은 손익거래인 반면에 부채라는 친구와 비용이라는 친구가 동시에 차변에서 생긴 것을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볼게요. 결합관계 볼까요? 현금, 자산, 자산의 증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자산의 뭐예요? 감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뭐예요? 수익의 발생. 자,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우리는 결합관계라고 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상품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고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자, 자산과 수익이 대변에서 동시에 발생이 됐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거래를 한다?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은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를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것을 수험생들이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래들을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거래 판료소와 거래 이중성.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차변만 있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대변만 있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여기 잠깐만 볼게요. 거래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붕괴를 하는데 이때 거래에 대해서 결합관계를 보고 거래의 종류까지를 우리가 훑어봤다는 거예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붕괴할 때는 몇 가지를 지키라? 세 가지를 지켜서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전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붕괴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붕괴한 것을 장부에다가 적는데 이때 이 붕괴한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붕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붕괴장을 갖다가 붕괴한 것을 적었어요. 그럼 이 붕괴한 것을 우리가 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자 계정에 적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붕괴한 것을 적는 장부를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요. 문제를 접근하실 때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거래가 생겨서 붕괴하고 전기하는 데 있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전기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기하는 거 맛만 보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기를 하기 전에 계정이라는 용어 먼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집, 하우스, 집. 그러면 이 계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T자처럼 생겼어요. 알파벳 T자처럼 생겼죠. 그러면 이 집은요. 항상 문패가 있는 것처럼 집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번호가 있어요. 집 주소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면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면 번호에는 이 원면 번호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동성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면 번호를 정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현금은 1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정에 적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거래 판료소하고 똑같은 것처럼 자, 얘가 집 식구가 누군가를 빨리 봐요. 현금은 누구예요? 자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에다가 적을 때는 증가되는 것은 무슨 변?
차변. 그 다음에 감소되는 것은 무슨 변? 대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한 것을 전개하는데요. 자, 증가되는 것은 차변에 적히게 되고 감소되는 것은 대변에 적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전개하는 거 오늘은 맛만 보고서 정리할게요. 먼저 우리가 요거 11월 1일 날 거래라고 한번 해볼까요? 11월 1일 날 요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런 거래를 적어볼까요?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요. 대변에다가 날짜를 적고 먼저 금액은 얼마예요? 1,000원이라고 적는 거예요. 한데 자기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그대로 적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를 지금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자기 이름 현금을 적는 거와 아니면 현금의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을 적을 때 하고 어느 게 맞는 것일까를 한번 비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 1번을 적는 게 맞을까? 아니면 2번을 적는 게 맞을까? 즉 자기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 거와 자, 친구 이름을 적었을 때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장부가 불이 났어요. 자, 우리 회사가 불이 났는데 요만큼만 장부가 남았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어떤 거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우리는 추정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정분계는 우리가 왜 형사들이 추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계도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추정분계라 하는데 자, 이 추정분계는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요.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1번으로 쓸 때와 2번으로 쓸 때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대변에 있잖아요. 자, 1번은 현금. 자기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었을 때 자, 한번 볼까요? 대변에 서 있으니까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에 현금 1,000원. 그 다음에 자기 집에 현금 또 나와 있죠. 현금 1,000원. 그 결론은 뭐야? 현금이 늘어났다. 현금이 줄었다. 거래가 변화가 있다 없다. 증감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한데 자기 집에다가 친구 이름 적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봐요. 자,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에 상품 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1,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있었던 거래하고 일치합니까? 아하, 그럼 우리 중요한 것을 알고 있네요. 앞으로 계정에 기입할 때는 자기 집에는 자기 이름을 적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항상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요 계정을 이어서 우리가 이 시산표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